답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그다음 방송 장비나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연되었음에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예배 방해 행위를 비탄하며 퇴진을 요구한다.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조치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진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주일 예배를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동행을 제한하는 등 성도들의 예배 자유 행위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그리고 동안면사정학 감리교 본부 앞에서 시행되는 리타은교회 주일 오후 정기 예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신성한 주일 예배를 중지함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다. 먼저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시장은 뉴타운 교회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를 방역 지침을 들어서 방해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 1항에서 명백하게 보장되는 자유이며, 그리고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이유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 시설물을 펜스를 설치해서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집회의 자유와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당신을 투표해서 뽑아놨는데, 문재인의 개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당신은 무슨 권리로 탄압하고 억압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혁명당 전체 253개 4.15 총선 전체 지역구를 무효화하고 비례대표 전체를 무효화하는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는데, 어제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변론 기일에서 민유숙 대법관이라는 작자는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증거조사 신청을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다면서 모두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며 이유를 설명하라는 국민혁명당 변호인단의 요구를 묵살하고 재판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법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부정선거의 원흉인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다 부장 판사들입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이들에 대한 행태를 이미 수개월 전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민유숙 대법원 특별 2부 담당 대법관에 대한 대법관이라고 부르기도 참담한 사법의 비극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을 심사할 대법관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그리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개개인 후보자들에 대한
대법관에 대해서 오늘 저희는 공수처에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문재인이가 그렇게 외치면서 공수처 외치는 공수처장이 객관적으로 수사하는지 저희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대해서 국민들은 유튜브를 보며 집에서 유튜브를 보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도 각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펜스를 설치하면서 그 예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당 공무원들 오세훈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문을 통해서 이 방역지침이란 명목하에 집회와 예배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1억 원씩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저희들은 제기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를 방해해보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계속해서 방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까지 끝까지 물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응징하여서 대한민국을 바로 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명당 이동호 사무총장께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1인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불법 조치에 대한 국민혁명당의 입장.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과잉되거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은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취하여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의 조치는 명확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에 의한 조치를 할지라도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장에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막아야 하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을 통해 확보하는 공익을 따져서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하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만일 방역만 목적을 위해서 방역만을 위해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이 과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결정문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첫째,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한 경우, 둘째,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 최종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4단계 시위는 서울 지역에서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단체는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바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서울 지역에서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됨을 사전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 예배를 금지한 조치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혁명당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서울시는 예배를 야외 행사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 예배를 야외 행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도적 왜곡입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1인 예배 금지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광화문 1인 예배를 야외 행사로 왜곡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성북구청이 교회 시설을 폐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거래로 나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의 정규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 예배는 야외 행사가 아니라 야외 예배입니다. 교회가 폐쇄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를 실천하는 자유는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야외 1인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2항의 위배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여 년간 싸워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였고 예배 금지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의 예배를 금하고 예배를 기독교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탄압한 초기 제정 로마 시대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모든 공산 전체주의 나라들에서 공통점은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맞습니다. 셋째,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 예배를 금지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막는 것은 감염병 예방과 아무런 과학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조치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1인 예배를 금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만 49조 1항의 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1인이 2m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염병 확산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야외 1인 예배가 감염병 확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 관련성을 밝혀야 합니다. 만일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1인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명백한 원함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학적 결론은 야외에서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도 필수가 아니라
권장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야외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한 채 모두 마스크를 쓰고 각자 소지한 휴대폰으로 1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보다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교회 예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외는 실내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더욱 낮은 장소입니다. 2m 간격을 유지한 채 드리는 야외 예배가 감염병 확산이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증거도 과학적 연관도 없이 감염병 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1인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매주 11시 광화문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드리는 1인 야외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시민과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것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전국 지표조사가 4월 둘째 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이유 가운데 후보 지지는 3%, 정당 지지는 1%였습니다. 나머지 전체 시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앞잡이 노릇을 오세훈 시장은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역을 빙자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서울시 방역 책임자들을 당장 문책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엇이 두려워 문재인 방역에 방역 독재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권의 방역 독재 앞잡이 노릇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오세훈 시장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7일 국민혁명당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그리고 국민혁명당 선거무효소송의 소송대리인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어제 14시 40분에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원고 국민혁명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전체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드디어 변론 준비기일이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또 민유숙이라는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의 무효를 구하거나 아니면 제21대 총선이 잘못됐다라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입니다.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고 열심히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따라다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하려거든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국민의힘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분들 그렇게 노예처럼 계속 사십시오. 어제 있었던 일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유숙은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해
선거와 사법을 말살한 범죄자이다.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 무효소송은 2020년 5월 14일 접수되었고 어제인 2021년 9월 6일 14시 4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미 4분의 1 이상 경과된 시점이며 소가 접수된 지 무려 1년 하고도 16개월째가 된 시점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사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법관이면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양심의 가책부터 느껴야 할 일이다. 이항입니다. 대법원 특별 2부 주심 민유숙은 이와 같은 재판 지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하여 형식적인 소송의 진행 경과를 읊은 뒤에 다음과 같은 사법 말살의 선언을 하였다.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민유숙이 스스로 읊은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일개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국가의 사법 기능을 말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국정농단의 중범죄이다. 이에 소송대리인단이 거세게 항의하자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이로써 민유숙이 법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인격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밖에 없고, 민유숙이 사법말살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 민유숙은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종사하는 재판 연구관들의 자질까지도 수준 이하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2020년 5월 19일부터 법리 검토를 개시하였다고 대법원이 공고하였으며, 어제는 대법원이 검토를 시작한 지 무려 475일이 경과하였는데 법리 검토를 더 하여야 한다니 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뻔하게 법정에서 선언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민유숙은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니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소송은 여기 계신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국민혁명당이 원고 정당으로서 제기한 것임에도 재판을 누가 제기하였는지도 여태껏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알량한 이유로 아무렇게나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다라고 변명하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민유숙은 당사자인 국민혁명당 당 대표와 소송대리인의 거센 항의에도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절차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을 되뇌이다 느닷없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고 법정에서 도주하였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선거제도를 대한민국 제1호 법정에서 말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도주한 것이다. 이날 민유숙이 주심을 담당한 문재인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등에 대한 재판 또한 20분 간격으로 국민혁명당 소송 이후 진행되었으나, 민유숙은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판하지 않겠다는 선언만을 되뇌이며 이 재판들까지도 모두 파행시키고 도주하였다. 결국 민유숙은 누군가와 공모하여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역사 속으로 파묻으려는 범죄를 자행하고 도주하기로 애초부터 기획하고 이를 자행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혁명당과 국민, 우리들의 재판 청구권을 말살한 민유숙은 이 사건 소송에서 퇴출되어야 함은 물론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그리고 사법 말살한 책임을 그 후배들이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고개 숙이고 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민유숙을 기피 신청함은 물론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대법관들의 이름 또한 낱낱이 공개하여 그 책임을 함께 묻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민유수 개인이 국민들과 국민혁명당의 100만 당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리고 사법 말살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 고소를 공수처에 제기할 예정이다. 사법기관은 민유숙의 이와 같은 사법 말살, 선거 말살의 행태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혁명당과 국민들이 직접 그 책임을 물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야만 할 것이다. 국민특검단 및 국민혁명당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일동. 네, 이상입니다. 국민이 마지막 믿어야 될 대법원마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재판을 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혁명당 마지막 순서로 대변인 구조 변호사님 나오셔서 성명서 낭독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입니다. 지금 3주째 매주 주일에 11시부터 광화문,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청, 남대문, 그리고 서울역에 이르는 이 방대한 곳에 우리 교인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나와서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두면서 평화롭게 질서정연하게 각자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심영식 목사님의 뉴타운 교회가 약 5개월 정도 예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적법한 예배이고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역시 이게 적법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상식이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서울시와 경찰도 야외 예배를 집회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보고 있냐, 자기들도 근거가 없으니까 집합이다, 모임이다, 행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길을 가로막으면서 직권 남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경찰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예배는 집합이 아니고 설령 집합이라 한들 서울에서 집합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서울에 집합이 금지되어 있으면요, 1000만 시민이 서울을 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집합이 될 수도 없고 집합금지에 위반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모임입니까? 예배가 모임 아니죠. 사적 모임도 4명까지 가능합니다. 4명이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임 위반이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들고 있는 게 주된 이유가 행사입니다. 행사. 이건 야외 행사니까 불법이다, 행사 금지되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경찰분들, 서울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요 행사와 예배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 금지 맞습니다. 행사는 금지돼 있죠. 근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10% 99명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예배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한 서면 공문으로 이미 다 밝혔습니다. 이미 다 밝혀놓고 갑자기 예배가 행사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화면세점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야외 예배를 막고 있지도 않아요. 막을 거면은 다 막던가. 왜 동화면세점에서만 막습니까? 거기서만 하는 게 행사고 다른 데서 하는 건 행사가 아니라 적법한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과 뉴타운 교회 심영식 목사는 이런 3주간 그리고 이번 주에 아예 동화면세점에 야외 예배 진입을 금지한
이런 불법적인 직권남용 그리고 예배 방해 그리고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시청의 종무팀 관계자 공무원들을 모두 직권남용 등 행위로 고발하는 바를 밝히는 바입니다.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피해 당사자 예배 중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뉴타운 교회 감리교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학 감리에 33년 차 담임 목회를 해오고 있는 불광동에 있는 뉴타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심영식 목사입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걸 보고 저희 교회가 지난 4월 18일 이후로 매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저희 교회 교우들은 함께 저희 감리회 본부가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정규적인 오후 예배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여 동안 지금까지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 비 좀 맞을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5개월여 동안 가만히 계셔요. 나 저 비 좀 맞고 할게. 이 개같은 세상! 오세훈이 개자식!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면 오세훈 저 개자식의 모가지를 제가 반드시 끌어 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저희 교회에다가 나라가 요청을 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작은 한 교회가 저희 감리회관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오후에 집회로 오인될까봐 프랭카드 하나도 걸지 못하겠고 깃발 하나도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질병 전국에 허덕이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이 위법한 일 앞에 저희들은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펜션을 완전하게 치고 저희들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앞에 서울 기동단에서 맡고 있어서 경찰 담당자에게 제가 물었어요. 누가 이걸 맡고 있냐? 당신이냐? 누가 이 예배를 방해하냐? 그랬더니 그때에 반드시 그 경찰 담당관이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요 앞에 시청으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관계자가 지금 문을 열어주라 그러면 저희들은 문을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청 관계자를 찾아서 제가 따졌어요. 오늘 우리는 공정한 오후 예배고,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 주보가 저희 교회 공식적인 교회 주보입니다. 이 주보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공이 기록이 돼 있어. 주일 오후 예배 광화문 미스바 애국 기도 예배라고. 이래서 5개월 동안 이렇게 저희가 공의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세훈, 네가 여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교회 목사가 예배를 공의 진행하지 못하면 나는 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죽어야 한다. 네가 시장 짓을 못하면 그 자리에 물러나야 하듯이 교회 목사가 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면 나는 목사직을 오늘 이 시간에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안정스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오늘 오세훈 당신에게 나는 무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예배를 서울시청에서 서울 기동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배를 방해하냐. 자, 서울 기동대 경찰에게도 물었어요. 당신들이 용역이냐? 서울시의 용역이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불이한 불법한 일 앞에 저항을 하지 않느냐? 위법하지 않느냐? 서울 경찰청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지난 주일 이후로 제가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개교의 목사가 공안 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저는 목사직을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목사 짓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목사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자,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 시민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은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의 뉴타운 교회 예배를 방해한 이 전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저 한 개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로 세울 때에 이 국민혁명당이 나서서 이렇게 이 억울한 일을 담당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담당해주는 국민혁명당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혁명당 그만요. 저거 좀 찍어주세요. 기자회견을 하면 저 찍어주세요. 신호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방해 얼굴 촬영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얼굴 촬영해주세요, 이 새끼. 얼굴 촬영해주세요. 누구십니까? 네? 어디 소속 누구세요? 네?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네. 지금 현행범 보호하고 있잖아 지금. 경찰에 이름도 없어. 업무방해 현행범. 네. 현행범 체포해요. 회장님이 고발을 말씀드렸죠. 현행범 체포해. 자. 뭐 할 겁니까? 체포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 부분에 자 뒤로 좀 물러나세요. 빨리 현행범 체포하세요. 현행범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왜 그런 무슨 답기 보내요? 빨리 현행범 체포하란 말입니다. 쌍놈 새끼야. 내가 빨리 차면 체포할 거잖아. 내가 다시 차면 체포할 거잖아. 제 양반이 현행범 어디냐고 지금. 정부방이 현행범 맞잖아. 그러지 마세요. 차면 현행범 된다. 뭐 할 것이 아니라 체포하란 말이에요. 하지 마. 무슨 체포예요? 부총이 싫어해 부총이. 이런 걸 없어. 네가 뭐야? 네가 뭐냐고. 네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찰은 친절해.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이동하세요. 경찰이 뭐라고 해? 빨리 현행범으로 체포하란 말이야. 가져가도
합니다. 경찰이 뭐야 이게? 경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지. 중립이 안 지키고 경찰은 중립이 안 지켰어요. 경찰은 하는 거야. 중립을 지켜야지. 변호사를 겁박해. 여기가 선배 진료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기가 선배 진료소예요? 여기가 선배 진료소예요? 진료소도 우리 국민이 하는 야, 이 경찰. 경찰이 처리하라고 새끼들아. 벌을 받아. 내가 네 참여 현행범 체포하라고. 반드시 아니 경찰이 열을 올리고 우리한테 화를 내고 시비를 붙여. 경찰이 하냐? 없다고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경찰이 왜 시비를 걸어? 방법적으로 돼가는 게 뭐라고? 경찰이 할 일이니까. 왜 제재 안 했어? 왜 제재 안 했어? 누가 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셨잖아요. 다 지켰어요. 왜 제재 안 했어? 사과하십시오. 경찰이 그러는데? 누가 봐도 눈 불알이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셨잖아요. 제재했어 안 했어? 그냥 말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누가 봐도. 부장님, 자 와서 일일이 자 지금 신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감정적으로 경찰이 대응하면 어떡해? 공정하게 해야지. 경찰이 당신들이 먼저 했잖아. 파출소에서 도착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있다고 어쩌냐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강철이 나왔어. 대화를 하자. 대화를 먼저 안 했잖아. 대화를 먼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언제 지금 경찰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경찰이 왜 있다고 하는데 내가 반말하면 경찰이 중립을 지켜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고소하는 그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뭐하러 나왔어? 국민정부나 국민 여러분, 지금 기자회견이 종료됐으니까 더 이상 자극적인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네. 우리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경찰과 또는 사파들과 신문하지 마시고 자, 이걸로 그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들이 문제야. 경찰들이. 경찰 밀지 마. 아 진짜로 한 대만 치려고. 경찰 새끼들이. 경찰이 국민의 주인이야.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대만 말씀하러 나왔어요? 이름 한번 냅시다. 이름 한번. 됐다 이거 이거 경찰이 없으니까 경찰한테 가지 마. 밀지 마세요. 국민들이 알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야 경찰. 이 새끼들은 이놈들은 되게 비어드는 줄 알아? 여기다 해서 나오세요. 이걸 보냈어. 여기다 해서 나오세요. 그만하시고. 여기서 변호하면 안 돼요. 어서 퇴진 하시고. 네, 됐습니다. 그만 가요. 아유 이놈의 경찰들이 문제예요. 경찰들이. 자, 우리 경찰들. 자, 전부 다 진정해 주시고. 경찰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경찰이 발사 나왔어요 지금? 자, 국민들 생태계 보고 있어. 이런들은 특별히 불쌍하다. 자, 해산하니까 이게 말이 되지? 욕만 해도 현행범 대포하는 게 너네들 아니야? 내 말 들려? 그래놓고 고소하세요?
쌍놈 새끼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놈들이 정말 있다는 것이 이런 자들하고 같은 하늘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비극입니다. 쌍놈 새끼들. 네. 그리고 이 경찰들의 정말 경찰들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 경찰들이 하는 행태가 보면 완전히 그 빨갱이들을 비호하는 그런 세리, 아주 경비 부대, 경찰들이 아니라 경비야, 경비. 경찰이 지금 좋은 거를 로고로 조절하는 거야, 그거를. 저런 식으로 나왔어? 쌍놈 새끼들이 말이야. 나랑 말싸움하러 나왔어? 국민들 감시하고 나랑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그냥 경비! 경찰 역할 똑바로 해! 이따위를 법득해야지 네가 욕먹는 거야! 쌍놈 새끼들이 말이야. 여기 경찰 그만하세요, 경찰 그만하세요. 아, 주의길 TV. 어떤? 주의길 TV. 주의길 TV? 응. 여기 다 찍었죠 아까 지금 한 거. 거의 다 찍었어. 다 찍었죠. 여기는 어디예요? 유튜브. 박은경 TV. 박윤현 TV? 주의길 TV? 다 여기 찍었죠 아까 한 거. 네, 찍었어요. 아까 저 새끼 찍었어요. 저 새끼. 한발 또 나와서 출연해봐! 저 새끼야. 에이씨. 나도 명함 보여주겠다. 아, 선생님이 우산 안 쓰세요. 우산 쓰세요. 자, 또 이렇게 빨갱이들이 출연해가지고 이거 우리 기자회견이 이렇게 소란스러워졌었습니다. 아이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가 봅니다. 부정선거가 남의 나라 일인 줄 저것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쌍놈 새끼들이. 아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것들. 이 경찰들 행태를 또 보면 과관이 아닙니다. 이 경찰이 아니라 저것들 빨갱이들 경비부대로 전략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쌍놈의 새끼들. 아유. 아무튼 오세요. 이장은 다들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왜 찍나 죄송합니다. 이거 잘 썼었는데 하나 받아야지. 회의방에 누구 지가요 앞서서 하고 가라. 앞자리 버리고. 자, 뽑아줘서 해주는 거 있어. 하나가. 뽑아주고 맨날 국민을 행태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그 새끼가 기자회견 중에 이게 난동을 부르렸는데 경찰들이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 그 자를 저지를 해서 현행범으로 연행해 가야 되는데 그냥 남의 일처럼 그냥 구경꾼 노릇을 했다는 것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찰이 어떻게 저 빨갱이들, 좌파들이 할 수 없어. 빨갱이들, 우리나라에 있는 건 좌파들이 아니고 다 모두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들 경비부대로 전락해버린 듯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자.
자, 지금까지 이제 시청 앞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찰들도 돌아갔고, 반드시 그 인상착의를 찍어놨으니까 반드시 사법적 대응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러면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한 시간, 행복한 시간,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 그러면 오후에 한미연합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